에어로빅을 합니다. 아, 출장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아쉽습니다. 아까 이거 조금 남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냥 박승원 시장님이 사실 기득권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저한테 이제 전략공천 했는데 그러면 지난 총선 전략공천은 그때는 맞고 시장 선거 때는 틀리는 건가? 혁신회의의 상임 운영위원이면 당연히 친명계죠. 해자로운 해자 정치, 해자 도시락 정치 7종 세트 준비했거든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거? 동백꽃. 이거요? 예.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 국정과제였는데 그걸 해결을 했더니 아하. 제주 명예 도민이 됐어요. 아, 그 사실을 알고 저의 지지자가 퀼트를 이거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한 10개 정도 돼요. 좋다. 괜찮아요? 네,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머리에 꽂았을 때가 좀 그렇고 가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달 때마다 저도 사실은 고민을 해요. 강명시사 맛집 강명포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은 지난 강명시장 선거에 도전했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시며 또 청와대 전 선임 행정관을 역임하신 이매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또 항상 단골 손님이시죠. 강명매일신문의 유연배 대표님께서 패널로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오시는 손님마다 제가 여쭤보는데요. 이렇게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희 강명포차 분위기가 한번 쭉 보시고. 제가 방송 출연을 공중파도 해보고 네. 케이블 방송도 해보고 예. 유튜브 방송도 해봤는데 이렇게 근사한 무대는 처음이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시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컨셉이니까 먹었다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에 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주님을 만납니다. 네. 오후 한 7시 되면 매일 주님을 만나서 회개를 합니다. 어쩐지 성령 충만해 보이세요. 저는 그 주님 아니고 이 주님을 마시고 오늘도 불금이라서. 그렇죠. 예. 네. 여기서 오늘 불금을 여기서 강명포차에서 한번 보내시죠. 네, 너무 예. 감격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매자 교수님 강명포차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자로운 이매자입니다. 이런 포차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얘기 또 시민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현배 대표님께서는 우리 이매자 교수님하고 친분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또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하. 그렇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저는 우리 이매자 그 교수님, 예. 그러니까 전임 선임 행정관님을 보면 눈물이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2020년도 총선에서 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전략공천으로 이제 낙마를 하셨고 또 아주 가까운 지난 2022년도 작년도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받았다가 또 다시 또 경선을 하는 바람에 또 낙마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 이제 그 신조어에 뭐 해자스럽다, 해자노믹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아세요? 네, 그거를 알아가지고 신세대이신데? 사전을 찾아봤더니 예. 해자스럽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가격에 비해서 질과 양이 많다라는 가성비가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얘기 나온 거는 우리 이매자 교수님을 지칭해서 얘기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 배우 그 김혜자 선생님을 지칭해서 이제 나온 말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우리 이매자 후보도 해자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성비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날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편의점에 해자 도시락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4년 전에 총선 준비할 때 제가 그 출판 기념회에서 사실은 인사말로 썼어요. 해자스러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매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요즘 또 다시
해자 도시락 7종 세트가 그렇죠. 완전 히트를 치면서 최근에 그 얼마 안 됐어요. 경제 기사에 해자노믹스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개가 팔렸대요. 뭐 편의점 저 편의점 이름 얘기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저도 이제 거기에서 느끼는 건데 제 이름에 앞에 항상 수식어를 그래서 제가 넣어요. 해자스러운 임해자, 해자로운 임해자. 그야말로 좀 그 도시락은 돈 주고 사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는 돈 안 줘도 돼요. 아하. 저를 뽑아주시면 음. 그야말로 해자스러운 가성비 짱인 정치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해자 이름을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아우, 네. 이거 정치인한테 이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사실은 제가 이름이 촌스러워가지고요. 아하.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을 그랬어요? 지었나. 아. 뭐 그래도 좀 고현정 음흠. 이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임해자 하면 너무 이렇게 시골에서 밤매다 온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더 해자 이름 써보고 그렇죠. 또 더 다음에, 쓰고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럼. 그때 가서 뭐 개명하셔도 저희가 평소에 보지 못한 안주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저희는 포차라서 비싼 안주 안 갖다 놨는데 오늘 이매자 교수님이 방송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네. 좋아하시는 시청자분께서 네. 이 저희 포차 처음으로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이 족발 강명 전통시장 가가지고 족발을 사갖고 오셔가지고 직접 갖고 오셨어요. 전통시장에 족발 되게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신 분들도 이제 누가 사갖고 와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요. 이 전통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아니 근데 대표님 보고 사온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진짜요. 그래요? 이매재 교수님 오신다니까 정말 이렇게 사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 유원배 대표님. 저는 저기 돈을 안 받고 나오는 바람에 뭐 이런 거 사오고 그러는 걸 못해요.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조금 가난해서 네. 뭘 못 주니까 그냥 그냥 오셔라. 아니 근데 마침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메뉴예요. 이게 또 여성들한테는 이런 족발이 그렇죠. 콜라겐이 콜라겐이 있어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이제 좀 피부에도 채워야 좋고.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이걸로 좀 그 시청자분이 사갖고 오신 족발 위해서 건배 한번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자. 죄송합니다. 예, 오늘 잘 먹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완샷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아시죠? 아까 이거 조금 남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완샷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건배의 건자는 마를 건자잖아요. 저희 포차 처음 찍을 때요. 제가 이 라이터를 이걸 따는 모습 보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네. 야 그걸 꼭 그걸로 따냐. 근데 포차 재미는 이거거든요. 포차에서는 이걸로 따니 재밌거든요. 아유. 안 말아요?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아유. 난 안 말고 안 말고 주시오. 이재명 대표께서는 안 마시니까 예. 네, 저 아니 제가 사실은 정당 사상 최초로 여성 홍보실장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 예. 손목이 진짜 예. 너무 아니 조금만 야하게 따라주세요. 아니 제 거보다 더 야하게 하면 어떡해요? 이리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때 홍보실장 기술을 발휘할게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희가 술 안 먹는지 알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이걸 갖다 놓고 진짜 야하게 많은 거예요. 제가 대표님의 빅뱅을 위해서 인생의 빅뱅. 오, 고맙습니다. 아 요즘 사실은 경건하게 살아서 손목이 많이 굳었어요. 보이시죠? 야, 이제 이제 방송 나가면은 이제 우리 이매재 교수님한테 우리 교계에서 이제 쫓겨나요. 지역 주민들이 이제 와서 술 한잔 하시라고 연락 많이 오시겠네요. 예. 방송도 많이 출연하시고 더민주 경기 혁신회의라는 곳에서 뭐 네네. 상임위원 맡으셨나요? 네네 상임 운영위원. 그게 어떤 그 단체죠? 네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뜨거운 지지나 애정으로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민주당이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이라든가 도덕성 또 개혁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기구에 저도 상임 운영위원으로 좀 추천을 해줘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좀 더 붙여서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지역에서 네.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조금만 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네. 지역 봉사도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네네. 결국은 이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짜장 봉사도 많이 했고 네. 또 배식 봉사 어르신들 배식 봉사도 좀 하고 최근에는 또 미용 봉사도 했어요. 그래서 미용 봉사요? 네, 네,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어떻게 이거 자격증 갖고 계세요? 아니, 자격증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메인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옆에 서브로. 서브로. 근데 그 서브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갔는데요. 네. 이제 제대로 몸을 못 가누시는 요양병원 이제 가셨구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 그러니까 일으켜 세워야 되고 예.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이제 주로 미용실 원장님들이 네. 바리깡으로 밀어야 돼요. 아. 근데 이 위치가 침대 뒤로 막 올라가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그 옆에서 저도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깡으로 약간 옆머리 이런 데를 좀 잘라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도와주는데 그 바리깡이 이제 충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짧으니까 그 봉사를 계속 할 경우에는 좀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봉사자로서 그 정도 자세는 갖춰야 될 것 같아서 제가 6만 얼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배터리지. 교환용 배터리. 아니요. 아니면 기구 자체가. 기구 자체를. 네, 기구 네, 자체를? 세트가. 네. 어. 근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리깡 한번 밀어봤어요. 근데 제가 잘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와이프가 저희 뒷머리 짧은 거 깎아주거든요. 아 그래 네, 지금 이 머리도 아닌데 아닌 그 것 기계가 같아요. 뭐냐면요. 기계가 중요한 기계인데 기계가 그게 아니고 고양이 깎는 기계 있어요. 그걸로 깎더라고요 보니까. 나 그래서 에이. 사람용이 아닌 거예요? 네, 고양이 저희 고양이를 키우는데 네네네. 고양이는 털 깎아주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꾸 얼굴에 고양이가 이렇게 오버랩되지.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자꾸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새벽에는 또 오늘 술을 마셔서 그러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가 네. 광명 사동에 있는 물된동산교회를 다니거든요. 그 교회를 섬기는데 끝나면 제가 또 광명 7동으로 날아가요. 날아가서 에어로빅을 합니다. 아 7동이요? 네. 7동 어디쯤 어디? 도덕산. 네. 한번 구경 가야겠다. 네네. 국력은 체력이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유현배 대표님 많이 이렇게 적어 오셨는데 뭐 좀 얘기 좀 하시죠. 술 안 글쎄요, 드신다고. 제가 원래 그 내성적이다 보니까 지역의 그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네. 얘기를 잘 안 해요, 못 해요. 이걸 자 그러면 글쎄요. 그러면 이제 그 내성적을 풀기 위해서는 네, 그래도 네. 건배 한잔 또 다시 한번 하시고요. 내성적인 관계로 술 한잔 예. 먹겠습니다. 예. 아니 술이 다 식은 것 같아요. 안 드셔갖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임혜자 교수님이 옛날에 이제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하셨고 또 권익위원회에서 부원장을 하셨고 그렇죠. 위원입니다. 위원, 네, 위원, 네, 위원. 네. 어쨌든 이제 네. 그때 당시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기타 여러 종편 같은 데 나오셔서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갈등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민족 간의 갈등이 있고 이념의 갈등, 뭐 지역의 갈등, 뭐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 광명시의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또 갈등도 있고 그래서 지금 파행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유형도 있고 또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서 잘 그 갈등을 마무리하는 그런 그 노하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기회에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사회조정 비서관실에 있었는데요. 그때 주로 그 사회 현안들이 다 갈등 현안들인 거예요. 아까 대표님 말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계층 간의 갈등, 그러니까 부자와 빈자와의 갈등, 또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갈등, 그 다음에 지역 간, 영남, 호남 갈등도 있잖아요. 지금 또 이념 갈등이 있잖아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해서 소련 공산당이다, 아니다, 네. 독립운동가다, 뭐 이런 갈등. 그렇죠. 그리고 그때
너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도 갈등이 엄청 많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갈등이라는 그 글자 뜻 한자를 보면 아시잖아요.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 그러니까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돌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돌고 그러니까 꼬여서 평생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사 자체가 갈등이구나.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도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주방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이게 일상사에서 다 있는데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해결은 없어요.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관리만. 강아지 한 마리를 놓고도요 갈등했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먹어야 된다, 한쪽은 사랑해야 된다. 복날만 되면 청와대 분수대 앞에 양쪽 단체가 오는 거예요. 한쪽은 그야말로 반려견 단체가 오고 한쪽은 육견협회가 와서 아니 당당하게 먹게 해달라. 아니 이게 가족이지 어떻게 가축이냐. 근데 그 법에서 정확하게 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아까 이제 해결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 여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보고 또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제도적으로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들은 그쪽에 이제 팽팽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그 정부 부처가 다 이렇게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국민 여론. 혹시 강의하실 때 네. 학생들 중에 제일 얄미운 학생도 있잖아요. 꼭 공부 잘하고 이렇게 잘 수업 잘 듣는 학생도 있지만은 저 얄미워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어떤 학생들이 그렇게 얄미워 좀 보이십니까? 조는 사람이 제일 얄미워요. 저는 학생이 제일 근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많이 졸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졸면 안 돼요. 일단 졸면 에너지가 탁 떨어져요. 학생들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 얘기한 거 듣고 있으면 수업 머리가 쏙쏙 들어가가지고 아니 근데 항상 20%는 그 법칙이 있잖아요. 어떤 조직이든 20%는 일을 안 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법칙 그거 똑같아요. 20%는 또 졸거나 또 다른 짓을 하거나. 근데 제가 강의했던 데가 주로 이제 시립대에서 사회복지 법제 강의를 했었고 건국대에서는 이제 노인복지론하고 대통령학을 했는데 건대에서 강의는 대통령학이 이제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재밌게 잘 들어줘가지고 감사하죠 제가. 뭐 이왕 얘기 나오신 김에 그 리더십 강의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잠깐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통령학 강의는 주로 리더십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국 속담에도 대통령이 길을 잃으면 그 백성이 힘들다. 그리고 왕이 되려는 자 왕간의 무게를 견뎌라.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제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를 다 살펴봤어요. 강의할 때. 그래서 45명 정도 되는데 그 대통령들을 보면서 살펴봤더니 정말 중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대통령은 다 돈 속에 있더라고요. 달러. 돈이 있어야 정치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 달러를 보면 1달러에 달러 안에 안에 정치 있다. 맞춰서 1달러가 누가 있냐면 제가 좀 속물이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깊이 동의해요. 1달러는 미국을 건국한 조지 워싱턴. 네, 2달러는 이제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5달러는 그야말로 링컨. 그리고 20달러는 앤드루 잭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0,000원짜리에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이 더 성평등 국가인데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5만 원짜리 신사임당 맞아요. 오, 한잔 하세요. 진짜 이거 한잔 해야겠네 진짜. 대한민국이 양성평등을 제일 미국보다 좀 더 좋은 게 많네요. 역시 이 언론인은 달라요. 핵심을 찌르시네요. 고맙습니다. 이거 빨리 끝나야지. 이거 오래 걸리면 취해야겠다. 제가 잘 말아드릴게요. 유현배 대표님 소주 안 근데 드세요? 이렇게 돌리기에는 좀 양이 많네. 여기 소주 넣었어? 안 넣었어요. 안 넣지? 예. 안 넣은 거안 넣은 안 넣어도 빅뱅은 일어나요. 빅뱅. 진짜 농담 아니고 이 방송 나가면은 여기 지역 주민들이 진짜 저도 한 잔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대변인을 할 때 사실은
예전에 이제 공보 업무라는 게 주로 낮밥 먹고 밤에 술 먹고 그렇죠, 그래야 맞습니다. 9시 예. 뉴스에 이 앵커 옆에 어깨거리라고 하거든요. 그 카피가 잘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만년 야당을 하다 보니까 워낙 방송에 그래서 언론 개혁이 참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말로 안 될 때는 이 술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갈등 관리 안에 이 술 먹는 것도 있나요? 갈등 관리가 잘 되죠.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시면. 그러니까 그거 맞아요. 역시 핵심입니다. 핵심. 네. 그러니까 소통이. 네, 그렇죠. 술이라는 게 하나의 소통의 도구가 되는 거죠. 네. 정치권에 들어오시게 되면 광명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갈등 관리를 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뭐 대책은 혹시 그런 방법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네. 제가 4년 전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했고, 1년 전에도 시장 선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어떤 고충 민원들을 들었었거든요. 또 제가 이제 광명 시민권익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표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때 여러 가지 접수된 어떤 고충 민원들을 보면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가 네. 또 광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재생 이런 현안들이 삼재가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뉴타운도 개발되는 데가 있고 해제된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가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과 또 거기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갈등이 그렇죠. 있으면서 간담회를 요청해서 가보면 예. 그런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은 배지가 이게 제주 4.3 배지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배지를 좀 달아주시면 지금 무임소라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잘 들었던 내용들을 갖고 또 현장에서 그런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 그때 잘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강의하실 때 그 대통령 학을 강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밸런스 게임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네. 노무현 대통령 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위인입니까? 이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건데요. 아니 그다음 또 질문이 또 있어요. 예. 그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누가 더 좋냐 이제 예전에 강의할 때 제가 예. 그런 말씀을 학생들한테 얘기는 했는데 예. 제가 사실은 세 분 대통령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일을 했어요. 이게 밸런스 게임입니다. 결정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길로 표현을 할게요. 네. 김대중 대통령은 없던 길을 만들었던 분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분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길 위에 새로운 초석을 좀 놓으려고 노력했던 대통령이에요. 근데 밸런스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서 안 넘어가시냐. 이거 사실은 제가 지금 김대중 재단 기획위원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가 평가하는 대통령이긴 해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100주년이거든요. 1월 6일이 100주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김대중 그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최고예요. 네. 그래서 이은배 대표님 이제 조금씩 약간 이제 민감한 질문이 아니고 그냥 한번 이런 질문지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작년에 작년에 그 지방 선거가 있었잖아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이매자 교수님이 광명시장 후보로서 예비 후보로서 민주당에서 여성 단수 공천을 받으셨는데 이게 무슨 가정이 걸쳤는지 전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게 갑자기 2인 경선으로 바뀌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글쎄 그 민감하고 제가 요즘에 박승원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좀 찍혀가지고 그런 말 하는 게 좀 민감하긴 한데 제가 그런 얘기로 좀 대신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선거는 뭐 인물, 정책, 구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
그게 관운인 것 같아요. 관운. 그래서 아.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아하. 박승원 시장이 관운이 있는 게 아니겠나. 이매자는 그렇게- 관운이 없다. 그렇죠. 관운이 없고 우리 이매자 후보에 비해서 박승원 시장이 관운이 더 있다. 아하. 네, 이렇게 이제 아. 평가하고 싶네요. 교수님은 네. 작년에 본인이 직접 거기에 출마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단수도 공천을 도당에서 받으셨는데 이게 갑자기 2인 경선으로 이렇게 중앙당에서 바뀐 걸 가정 뭐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알겠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공천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건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한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심청이가 그 한이 풀리려면 아버지가 눈을 떴을 때 그 한이 풀리고 또 춘향이도 그 한이 풀리려면 이몽룡을 만났을 때 한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위로도 어떤 말도 저한테는 잘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렇죠. 정말 많이 네. 아팠어요. 아파서 그때 이제 아버지 산소를 가서 정말 많이 하염없이 울었어요. 제가 뭐가 부족한지. 저는 탓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거를 이겨도 100가지 이유가 있는 거고요. 저도 100가지 이유가 있는 거고요. 제가 정말 그 뼈를 깎는 성찰을 했었고요. 실제 많이 아팠어요, 그때. 저도 아직도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4년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청와대에 그때 근무하다가 나와서 출마를 준비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전략 공천으로 제가 또 이제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당의 명령에 따랐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 선거를 준비를 했는데 네. 그때는 제가 이제 단수 전략을 그렇죠. 받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박승원 시장님이 사실은 여기에서 뿌리가 깊잖아요. 네. 김현혁 시장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득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저한테는 이제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경선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따라가서 이기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한테 이제 전략공천을 했는데 그러면 지난 총선 전략공천은 그때는 맞고 시장 선거 때는 틀리는 건가 하는 그런 거. 이거는 페어하지 않다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스 베버가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에 제가, 청춘을 바쳤어요. 왜냐면 제가 26년 지났거든요. 97년에 제가 결혼도 하기 전이었어요. 많이 이제 저도 성찰하고 또 제가 준비가 부족한 거죠. 제가 누구를 탓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걸 탓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부족한 건 채워야 되겠다. 결국은 이제 이해는 작년 지방선거의 그 과정을 이해는 안 가고 한은 안 풀렸지만 가슴에 묻고 간다. 민주당 그렇죠. 위해서 네. 승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승화시켰다. 갑 쪽에 이제 출마하실 의지가 있으시니까 이제 갑 쪽에는 이모경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또 이제 권태진 국민의힘 갑 당협위원장이 계셔서 그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행사 때마다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매자 후보자가 곧 될 텐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소개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인 요새 어떤 식으로 본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 선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속상했어요. 어디 행사를 가도 제 자리도 없거니와 그렇죠. 또 이매자라는 네. 이름, 정치인은 결국은 이름 석자 알리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뭐 하루 종일 다녀봤자 제 이름을 알리지 않으니까 뭐 이매자가 왔다 갔는지 개똥이가 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참 눈물을 삼키기도 했는데 항상 세상은 또 잃는 게 있다면 얻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식 행사는 그래서 잘 못 가요. 안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왜 활동을 안 하냐. 그렇죠. 그게 나오죠. 네, 네, 그 근데 얘기 많이 나오죠. 속상한데 저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아니라 뱀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닥으로
정말 박박 기어다닙니다. 나오지. 기어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행사 때 잠깐 제 뭐 인사말 하고 이름 석자 알리고 얼굴 논도장 찍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민생의 삶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까 제가 갈등 현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과정이 없이 배지를 단다면 그야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뜻이 있구나. 고통에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이 있게 행사 초반에는 못 가지만 그 뒤에 남아서 더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줘야 돼요. 저는 우리 이매재 교수님을 많이 봐요. 네네네. 지역에서 많이 보고 활동 많이 하시고 주민들 많이 만나는 걸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또 그게 또 안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또 활동 안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참 정치는 참 그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더민주 경기 혁신 회의에서 상임위원 맡고 계시는데 그게 사실상 이번에 그 혁신위원회에서 대의원제를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대의원제를 폐지하자고 제시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참여하고 계신 거기서도 대의원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거 따지면 그게 지금 친명계 쪽이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 울주구에 있는 저게 지금 양기대 의원이나 양의원 의원이나 강진성 전 위원장은 파가 딱 누가 봐 딱 나눠지거든요. 네네. 친명계 이렇게 네. 비명계 딱 나눠지는데 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본인을 친명계입니까? 비명계입니까? 저는 친민계입니다. 친민계. 친민주당. 이렇게 도망가지 마시고요. 조금 그래도 그나마 네. 이제 혁신회의에 네. 상임 운영위원이면 당연히 친명계죠. 그렇죠. 네. 이게 광명에서 저를 네. 이제 유일하게 상임 운영위원으로 추천을 해준 이유는 제가 이제 항상 민주당에 대한 애정도 진하지만 또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친명이고요. 지금 강명갑 지역에 지금 나오시려고 희망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강명갑에 지금 민주당의 이모경 지금 현역 의원이 계시고, 근데 지금 뭐 지역에서 지금 요즘 좀 잡음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잡음이 좀 나고 그게 뭐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잡음이 안 나올 수 없는 거 그건 당연한 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모경 의원님 평가를 좀 해주시죠. 국회의원님에 대한 평가는 시민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시민의 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적절치 않다. 그다음에 그 평가는 오롯이 이제 2월 말이면 민주당 이제 그 후보를 뽑는 경선이 있거든요. 그 경선 때 이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평가. 근데 이제 그 제가 평가하기 전에 이미 언론이나 이런데 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언론에 나온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모경 의원보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술도 한잔 했기 때문에요. 네. 좀 더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예. 제가 그 좋아하는 시 중에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요. 방문객. 예. 네네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일이다.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술이 들어가서. 네, 괜찮습니다. 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저를 잘 모르고 그러는데 이제 뽑을 때만큼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잖아요. 또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 대표성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300명 국회의원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회의 문제, 특히나 지금 AI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법이 시대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개정을 하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과거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앞으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제가 20대 때부터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정당에서 당보 기자를 했고 현안을 다 파악하고 그다음에 정당에서도 제가 정당 사장 최초로 여성 공보실장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 의회에서도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을 했고
그래서 정당과 국회 보좌관 또 서울시 또 대학 강단에서도 있었고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고 그래서 어떤 각종 현안들 또 우리 사회의 문제 갈등 현안들 이런 것들을 다 담당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소통 능력도 있고 소통 공감 능력? 감각도 있고 그러하니 지금 이렇게 같이 함께 건배도 하는 이유는 공감이잖아요.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만큼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 속으로 100%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문제는 그냥 귓등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달팽이관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아,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더 경험이나 경륜, 그 다음에 공감 지수, 공적 마인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안전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별로 제 자랑 잘 못하는데요. 절박하니까 절박하고. 네, 절박해요. 절실해요. 절실하고. 네. 아니 어떤 정치인이 삼실이 필요하대요. 정치를 하려면 그게 이제 하나는 진실, 진실, 하나는 네. 성실, 성실, 하나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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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우 그거 그래서 정말 와닿네요. 진짜 그거를 와닿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입으로만 그냥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온몸으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모경 의원이 그냥 받을 것인지 공천을 아니면 경선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먼저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역에서의 평가는 우리 이모경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매자 후보를 옛날서부터 쭉 지켜봤었을 때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성적이라 잘 만나서 얘기는 못했지만 옆에서 지켜봤었을 때 공감 능력도 있고 소통도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만나서 얘기할 때 진정성도 느껴지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후보가 아니겠나 싶은데 이거는 이제 시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시는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어떤 네. 마음으로 준비하시는지. 이 선거는 왕도가 없어요. 네. 그렇죠. 왕도가 없죠. 네,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고요. 온몸으로 뜁니다. 온몸으로 뛴다. 온몸으로 뜁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에는 임혜자를 한번 해달라고 또 실제 이번에는 임혜자가 한번 해봐라는 여론도 있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찌 하다 보니까 뺏겼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년 동안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했고 아까 해자로운 해자 도시락 7종 세트 인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자로운 해자 정치, 해자 도시락 정치 7종 세트 준비했거든요. 아, 그거 딱 맞다. 네, 네. 정말. 제가 정말 광명 시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한 26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 개정, 법 제정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는 스텝으로서 굉장히 즐겁게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길로 가야 지킬 수 있는지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선조가 바다를 버리라고 했을 때 그건 조선을 버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설득했느냐. 골목을 한 사람이 지키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광명을 지키면 광명에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광역 교통 그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 다 개선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혼자 할 수가 없죠. 그냥 중앙부처라든가 또 옆 지역구라든가 이런 데 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설득력 있게 협상도 잘하고 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그 교수님하고 같이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평상시에 좀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분이라 오늘 조금 더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훌륭하신 분인데 지난 4년 동안에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데 내년에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민정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니 오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네. 김현준 대표님이랑 네. 또 이원배 대표님께서 너무 이렇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 용기에 힘입어서 열심히 더 뛰고 첫째도 광명 시민의 권익
둘째도 광명 시민의 권익, 셋째도 광명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치인 배지 하나 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가야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뛰어서 꼭 이번에는 임혜자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그동안 갈고 닦은 것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